기억으로 있고 그런 나는 이제 뭘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되나? 라는 의문점이 남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급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우리가 관심 없고 그냥 이런 걸 알아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예전에 비전 발표를 할 때 몇 년의 계획을 세웠지? 10년. 이제는 10년의 계획이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 밥 먹다가 제가 앞으로 40년을 준비해야 돼. 40년 동안 내가 뭘 먹고 살고 어떻게 살 건지 40년을 준비해야 돼. 무슨 40년을 준비해? 100살까지 일할래?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100살까지 이제 일을 해야 돼. 10년도 되게 길게 생각했었던 건 정말 옛날 얘기인 거고 앞으로 20년, 30년 뒤를 준비하는 그런 플랜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걸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느꼈고 우리만 모를 뿐이지 변화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말하자면 대표적인 게 요즘에 챗 GPT 모르면 문제 있다. 챗 GPT 이거 쓸 때만 해도 없었거든. 이렇게 빠르다는 거야. 2020년도에 우리는 쓴 이 책에서도 어머머머 막 이러고 있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은 이 챗 GPT에서 열광해가지고 대학생들은 다 이걸로 레포트 쓰고 그래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AI가 발전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는 지식이라는 건 필요가 없는 시대다. 옛날에는 우리가 열심히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 필요 없다는 거야 이제는. 근데 이거를 챗GPT를 왜 모를까? 왜 모를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필요한 거야. 이거 관심이 있는 거지. 뭐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인스타 그 돋보기만 눌러도 챗GPT가 나와요. 근데 챗GPT를 안 누르는 거지. 연예인 뭐 어쩌고 열애설 뭐 이런 거. 관심을 무엇에 갖느냐가 내 눈을 사로잡는 것들이 따로 있다는 거야.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요즘 가방에 꽂혀있으면 가방부터 보이고 머리에 꽂혀있으면 머리부터 보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 부분이 있는 거지. 관심을 내가 가져야 돼. 정보들이 쫙 펼쳐져 있을 때 거기서 내가 의도적으로 이건 뭐지? 이게 뭐지? 여기서 연예인을 클릭하지 말고 이런 행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튜브를 딱 틀면 추천 영상부터 나올 때 내가 화장하는 거에 관심을 한번 가지면 그것들만 나온다고. 그럼 나에게는 그런 정보만 와. 그러니까 요즘이 정보화 시대고 지식의 시대라고 하지만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방향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에 거의 1시간 그냥 막 빨려 들어가거든. 그게 제일 웃겨. 화장으로 변하는 거. 내가 분명히 다른 걸 보려고 사실 들어갔다가 그 연진아 때문에 30분을 맞다 내가 이거 정신 차려야 이렇게 되는 세상이어서 일부러 이 책을 찾아보고 어렵지만 들여다봤을 때 나에게 이 책으로 인한 알고리즘들이 이후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른다. 이 알고리즘은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문을 닫는 데 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관심 있고 눈여겨보지 않으면 모를 것들이 이 책을 읽고 떠오르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내가 더 나은 정보들이나 뭔가 앞서가는 것들을 알면 좀 더 혁신적이고 더 나은 리더가 되어서 우리 조직에 좀 더 발빠르게 무언가를 대입시키고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를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죠. 내가 최소한 멍청한 리더, 잠자는 리더는 되지 말아야겠고 전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는 없겠지만 혁신적이고 뭔가 좀 아는 사람이 되어서 지식 기반으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성이 이렇게 지금 이렇다는데 마찬가지인 거는 팀장, 팀장이라는 그런 자리에서 결국에는 구성원들이 지금 우리만 읽고 있지 사실은 구성원들은 이런 내용을 모를 거란 거지. 뭐가 되겠어? 내가 모르는데 뭘 얘기를 하겠어? 도시로 인구가 다 집중되다 보니까 기후변화 저도 지구는 더 많은 중산층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새로운 시대가 변화되면서 계속 콩탕이 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인식을 사람들이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 뭘 할까? 하나 만들까? 공동체?
뭐 수소차라든지 돈을 투자하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대단하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뭐 하나라도 움직여줘야 되는 거는 맞는 거야.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되게 짠돌이 개그맨이 있는데 밑에다가 대야를 놓고 샤워한 다음에 그 물로 청소하거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노 플라스틱 데이. 같아요. 선생님들이 종이컵을 안 쓰는 거 저는 한 번 쓰면 이틀 쓸 때도 있어. 아 종이컵. 이렇게 털어먹는 거 이런 것도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비닐에 버리거든요. 그런 건 잘해. 밥을 시켜 먹는데 숟갈 젓갈을 배민에 빼달라고 하는 게 있잖아. 맞아요. 내 개인적인 숟가락 오, 젓갈을 그거 좋다. 하면 일단 수저부터 추진. 자동화가 지루한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줄 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피폐함을 가져다주는 끔찍한 반복 작업을 피하게 해준다. 그렇지만 동시에 자동화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이끌어준 안정적인 일자리를 빼앗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야. 다른 직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정신 상태나 마음가짐이 되어 있으니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그런 능력이나 유연성이 없는 사람은 그냥 대책 없이 살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내동댕이 쳐줄 수 있다. 이걸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하셨더라고요. 내동댕이. 대책이라는 것도 당사자의 나이 혹은 새로운 기회를 찾는 역량, 가지고 있는 역량이 아니라 기회를 찾는 역량이라는 거. 요게 저는 되게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는 거냐. 창조적 파괴. 맞아요. 저도 이게 기억나요. 이 창조적 파괴 안에 우리는 어차피 들어와 있어. 어떻게 내가 기회를 찾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게 나의 20년, 30년 후를 결정을 하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인간과학자가 스스로 배우고 응용하는 인공지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무섭잖아. 로봇인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너 못생겼어 이랬는데 그리고 막 그거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제는 막 감정도 생기고. 알파고가 나왔을 때 바둑을 전공하는 사람들 어땠을 것 같아? 인터뷰한 누가 그랬대. 그래도 알파고는 이 바둑의 즐거움을 모를 거예요. 그거 우리는 걔네들보다 못하지만 그런 즐거움을. 그래서 앞으로는 지식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태도를 자녀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세대라고 해요. 제가 몇 년 동안 병원을 리드해 오면서 언젠가부터 태도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부터 입혀야 되겠다. 이거 신이 못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지금까지만 계속 리뉴얼을 하면서 하는 이건 같은 맥락이더라고.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이거는 다 누가 대체해 줄 수 있지만 그 태도,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그게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은 창조성이라던가 자세와 태도라던가 감수성이라던가 이런 거.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못 찾는 게 맞아요. 지금 어떻게 찾아? 하루하루 나가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지만 큰 그림은 그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275페이지에 위대한 기업을 세우고 싶다면 시대를 반통하는 진짜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시장과 기술의 흐름을 바라보고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위대한 기업을 세우고 싶다면이지 무슨 생각이 없다면 이런 고생은 할 필요가 없어. 맨날 얘기하잖아요. 성공하고 싶고 욕심만 있으면 안 된다. 욕심껏 뭔가를 하고 싶다면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시장과 기술의 흐름을 빨리 바라보고 일단 바라보래. 빨리 알아차림제가 항상 얘기해. 되게 중요한 거. 나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 뭔가의 알아차림들이 되게 핵심인 것 같아. 관심 있게 보고 리더로서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것보다 알면 그거 알아. 아프리카에 지금 다 휴대폰 쓰고 있는 거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렇게 과학기술이 진행됐다. 그런데 화장실 일상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흘려주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세상인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관심을 가져보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내가 그런 것들 모르냐? 말할 수 없잖아. 선생님이 갖게 되는 저는 되게 보수적이고 새로운 거를 맡아보거나 변화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성격이라 이런 변화되는 세상에서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 같아서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그 변화 흐름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를 마지막에 읽을 때 깨달았고 364페이지 쭉 이어서 보면
기억하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우리가 아는 세상은 변하고 있으며 결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그것도 영원히. 이미 변한 거예요. 나라고 팀장이 얘기한 게 사실 현실이에요. 그건 알겠으나 그래서 그래서 내가 뭘 맞춰가야 돼?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거지? 이 여기 있는 것 중에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 아까 실버 시장? 우리 시장은 여성들을 겨냥한 거네. 그럼 우리 업계가 발전 가능성이 엄청 큰 거구나. 점점 잘 나가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실버가 많아지는데 우리는 노화를 위한 거니 우리 업계는 괜찮구나. 그리고 나도 여성이니 그럼 내가 이렇게 괜찮은 업계에서 내 능력을 상승시켜서 나도 능력 있는 여성이 되면 되겠구나. 현실에 맞춰서 그러려면 현모양처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것과 전혀 다른 이런 시대를 살아갈 자녀를 내가 키워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모양처까지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양육을 하면서도 커리어를 쌓아서 일을 하는 여성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공부하는 거는 계속 지금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생산성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게 자연스럽게 내 주변과 나의 자녀와 내 조직 안에 좀 퍼지게끔 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은연중에 나오는 것들이야. 막 일부러 챗GPT 이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거 한번 챗GPT에 검색해보세요.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적으로 나오는 게 공부하는 엄마구나. 소설 앵무새 죽이기에 나오는 테일러 판사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그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법이지. 사람들은 결국 언제나 예상치 못한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두 눈을 감아버린다. 코닥이 필카에서 디카로 넘어가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두 눈을 감아버리는 리더가 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뭔가를 내가 먼저 알고 내가 혁신적이고 무슨 혁신이 막 엄청난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를 보고도 그냥 바꾸기 귀찮고 그래서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얘기할 것들은 하고 바꿔 나갈 건 하고 도입시킬 건 하고 이런. 가까이 있는 우리 아빠를 봤어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세상의 흐름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책을 보고 처음 보는 내용들의 얘기고 젊고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알고 거기 잘 따라가야겠다, 뒤처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알고리즘부터 먼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뭔가 좀 세상에 관심을 더 깊게 가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